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목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7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목요일에는 이제 라리가 그리고 세리에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승무패 경기들에 들어온 경기들도 있고 거기서 세리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 경기까지 제가 일단은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수가 좀 7경기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고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볼리오나 대 아탈란타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모두 무승부와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경기는 볼리오나의 패배 쪽을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볼리오나가 뭐 이런 공격진의 스피드 같은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라인이 좀 높기 때문에 역습에 취약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탈란타가 볼리오나 상대로 이런 부분을 잘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탈란타가 어쨌든 지난 경기에 로마를 잡아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또 로마에게 먼저 선제골을 실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전했다라는 점, 그리고 대승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탈란타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볼류나의 그런 불안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저는 볼류나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닙니다. 볼류냐가 말씀드렸던 라인이 높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아탈란타 역시 약간 닭공이죠. 어쨌든 공격을 좀 굉장히 좀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수비 숫자가 역습을 당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탈란타 역시 실점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패 쪽으로 아탈란타가 1점 차의 승리보다는 볼로냐 상대로 선제골을 넣게 되면 저는 추가적인 득점으로 대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볼로냐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경기에서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은 오버를 이 경기에서는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 대 사스올로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 둘 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승무패가 다 나오는 배당에서의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삼프도리아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삼프도리아가 뭐 칼리아렐라, 뭐 가스톤 라미레즈 뭐 이런 선수들이 한 방을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 침투하는 모습들도 좋고 압박이 생각보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콜리 선수는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이 있고, 좀 세트피스에 좀 취약한 점과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스올로가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과 이어서 여전히 공격에서는 특별한 이탈자도 없고 굉장히 그 남아있는 선수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공격력이 좋은 사스올로가 삼프도리아의 이런 수비 정도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프도리아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언더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삼프도리아 역시 좀 사솔로 상대로 한방 자체는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득점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일단 언더와 오버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오버가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언어바는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사스올로가 이기더라도 좀 간신히 이길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대승을 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극장골이라든지 아니면 그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킨다든지, 어쨌든 저는 좀 득점을 사솔로가 좀 삼프도리아 상대로 대승을 하기보다는 1점 차의 승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나폴리 대 토리노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승무패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저는 일단은 이 경기를 프로토에는 포함을 시켜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나폴리 팬이어서 일단은 이 경기를 좀 프로토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추천 자체는 많이 드리는 경기는 아닙니다. 나폴리가 최근에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일단은 배트맨에서 이 경기를 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나폴리가 좀 유리하다라고 배트맨에서도 승부패 쪽에서 뺀 이유가
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리노가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나폴리가 뭐 2연패를 하고 있지만 그 패배하는 과정에서 상대팀이 이제 뭐 인터밀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라치오라든지 어쨌든 뭐 강팀과의 경기였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때는 토리노 상대로 3연패는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다시 승리를 하면서 그 전에 연패하기 전에 연승을 했던 흐름을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토리노가 최근에 뭐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경기력 자체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폴리가 연패하는 과정에서 이 경기는 승리로 가져가지 않을까,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서 저는 나폴리의 승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리노의 이런 불안한 수비, 나폴리의 최근 경기력 자체는 상대팀들 상대로 좀 물론 상대가 강팀이긴 했지만 연패를 해왔었던 팀이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력 자체는 저는 그래도 나폴리가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토리노 상대라면 저는 뭐 이 경기는 좀 다득점이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나폴리의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도 약간 나폴리가 조금 최근에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의 팬심을 좀 담아서 나폴리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우디네세 대 베네벤토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한 흐름, 해외 배당에서는 승쪽이 가장 많습니다. 우디네세 승쪽이 가장 많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우디네세의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데올루페우나 이제 뭐 페레이라 선수가 와포드에서 왔고, 데올루페우가 옴으로써 인해서 이 굉장히 공격적으로는 이번 시즌 좋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에서의 이런 오카카나 데파울 선수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3백을 사용을 하면서 윙백들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면서 하는 공격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3백을 쓰다 보니까 측면에 대한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 우디네세고, 이 공격적으로는 윙백들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점이 좋은 모습이겠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끊기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공격적으로 이거를 마무리를 짓고 득점으로 연결이 된다면 우디네스가 무난하게 승리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데올루페우만으로는 조금 베네벤토 상대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네벤토가 일단은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우디네스가 오카카나 데파울이 없다라는 점과 베네벤토가 좀 롱킥 한 방에 이제 공간을 좀 노리는 모습들이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디네스의 공간들을 저는 좀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무난하게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디네세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카카나 데파울 선수 없이 데올루페우만으로는 조금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베네벤토 역시 뭐 롱킥 한 방에 이제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긴 하지만 우디네스가 좀 쉽게 실점을 할 것 같다라는 모습은 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언더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베네벤토 쪽으로 좀 이변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로마 대 칼리아리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로마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이변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칼리아리는 이 나inggolan 선수가 인터밀란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격진의 능력이나 침투적인 부분은 좋지만 좀 역습에 취약한 모습들,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단단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단하지 않은 팀을 로마 상대로 이제 만난다면 저는 로마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마가 물론 지난 경기
대패를 하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뭐 수비는 조금 로마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물랭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런 기동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로스 상황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칼리아리의 공격력으로 그것을 뚫어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로마는 그래도 뭐 제코가 있기 때문에 뭐 은키타리안 선수나 어쨌든 칼리아리 상대로는 좀 무난하게 이길 경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번은 이 경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배당 자체가 너무 좀 오버가 이제 정배를 너무 좀 받아가지고 언더가 아마 2점대가 넘어갔었던 배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드리는 픽이기 때문에 만약 개인적으로 갔으면 좀 언더 쪽으로 갔었겠지만 공유를 드리는 픽이기 때문에 저는 오버 쪽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배당 때문에 조금 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득점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칼리아리의 이런 공격력과 로마가 어쨌든 뭐 칼리아리 상대로 득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좀 힘겹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언더 쪽도 일단은 바라보고 있긴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어느 번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로마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간신히 좀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에이바르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쪽, 해외배당에선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알라베스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라베스의 이런 최근 경기력 좀 너무 갑자기 이제 뭐 6경기째 패배가 없다가 패배하고 나서는 갑자기 경기력이 안 좋아졌습니다. 또 결정력 자체도 이제 받쳐주지 않는 이런 알라베스 상대로 에이바르가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배당적으로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그런 배당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알라베스 쪽보다는 에이바르를 가져가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 알라베스의 결정력 그리고 에이바르도 브리안 힐 선수가 나온다면 득점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결장 예정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은 득점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저득점 양상의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알라베스의 패 쪽으로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알라베스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베로나 대 인터밀란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과 패 쪽, 해외배당에서는 패 쪽이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베로나의 승도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베로나가 인터밀란 상대로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라는 모습에 있어서는 이변이 나온다면 그래도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로나가 이런 압박에서 좋은 모습들 그리고 인터밀란이 지금 연승을 좀 너무 길게 하고 있는 타이밍에서 뭔가 이거는 좀 경기력으로는 당연히 인터밀란이죠. 근데 이런 기죠. 이런 좀 느낌이 좀 세해서 이 경기는 좀 무승부 쪽으로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경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를 뺄까라고도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언오버가 좀 좋아 보여서 이 경기를 일단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승무패 쪽에서는 인터밀란이 이길 확률이 일단은 높기 때문에 저는 승무패 쪽에서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저는 언오버 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언오버에서는 오버 쪽을 바라보고 있고, 베로나가 뭐 수비가 뭐 단단한 팀은 아니고 인터밀란이 어쨌든 지금 연승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득점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점과, 근데 저는 인터밀란이 좀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해요. 베로나 압박이 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이 경기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좀 무승부를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베로나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볼류나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은 삼프도리아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3번은 나폴리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4번은 오디넨스의 핸디캡 패배, 5번은 로마의 승, 6번은 알라베스의 언더, 7번은 베로나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들과 나머지 픽들도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 제가
일단 가장 추천을 드리는 게 적중을 할 때도 있겠지만 적중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서 좀 조합에 있는 것들만 잘 골라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총 7경기 중에서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을 뽑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편은 못하는 편이라고 보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잘하는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생각에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들을 뽑아왔지만 만약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말씀드렸던 예측에서 본인의 생각과 동일한 것들을 골라가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첫 번째 폴더의 픽에서는 헬라스 베로나의 오버 그리고 볼류나의 오버 이렇게 오버 쪽으로 두 개를 조합을 해서 2.2배당으로 가봤고요. 두 번째 픽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프로토는 좀 소액으로 가고 승모패 토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 기준에는 이제 고액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액으로 좀 간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두 번째 픽은 이렇게 조금 아까 픽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다, 제일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뽑아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픽에서는 이 제일 안전한 것보다는 제 기준에서 이 다음 경기들 중에서는 다른 경기들 중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경기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볼리나의 패배, 아탈란타의 승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폴리의 오버. 이것 때문에 이제 나폴리 경기가 승부패 없었지만 제가 프로토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디네스의 핸디캡 패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골라 가셔서 잘 조합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요. 저는 당분간은 영상을 안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주 주말에 토토가 없어서 이 주중에는 이 영상이 마지막일 것 같고 주말에 이제 프로토 EPL 경기들로 다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